9일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뉴욕 시장은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서 크게 흔들렸던 하루였습니다. 하락권에서 출발 이후에 그렉시트 우려감, 우크라이나의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날 소폭 밀렸습니다. 0.53%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대형주도 좋지 못했습니다. 0.42% S&P 500 지수 역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4%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일중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좋지 못한 소식 들려오면서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 시세가 이어졌고요. 이 때문에 하락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지 못했는데요. 다만 국제 유가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에너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표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하락권에서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짙어졌는데요. 이날 발표된 연준의 노동시장 여건지수가 7포인트대에서 4.9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작년 9월 최저치까지 밀렸고요. 이 때문에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대외 불확실성까지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는데요. 어제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또 유로존 측에서는 그리스 총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렉시트 우려감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장중 저점까지 낙폭을 키웠고요. 다우지수 0.53% 밀리면서 17,800포인트 선을 밑돌았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양상의 흐름 보였습니다. 역시나 하락 출발 이후에 지표 부진 그리고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으로 인해서 낙폭을 계속해서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에너지 업종만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업종이 계속해서 하락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대형주 경기 흐름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는 알코아가 이날 크게 밀리게 되면서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역시 S&P 500 지수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0.42% 내리면서 2,046포인트 선에 종가 형성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이날 기술주는 다소 엇갈렸습니다. 이 때문에 나스닥 지수 보합권에서의 등락을 거듭하기도 했는데요. 애플과 퀄컴 등이 호조를 기록했었지만 이날 바이오와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내림 시세에 이어지게 되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우려감이 짙어졌습니다. 0.4% 내리면서 4,726포인트 선 종가 형성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3대 지수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에 따라서 낙폭을 점차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흔들리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의 이슈들 다시 한번 외신 통해 짚어봅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그리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 이날도 뉴욕 증시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스와 유로존 사이에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Eurozone Greece face off as markets take fright.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그리스 총리는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 정부는 오는 28일 종료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와 함께 치프라스 총리는 이 구제금융을 연장하는 것은 실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와 함께 그리스 재무장관의 한 수 더 수위가 높은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이날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강제로 나가게 된다면 유로존은 분열과 회체의 위험에 결국 붕괴되게 될 것이라며 협박성의 발언까지 이어갔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날 시리자 총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역시 기존 정부의 약속을 따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로그룹 재무장관들은 그리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는 11월에 회동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유로존과 그리스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시간 문제라는 의견까지 나왔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이날 앨런 스펀 미 연준 의장은 영국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리스는 추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디폴트를 내고 유로존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스 경제 위기는 유로존에 남아있는 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로존 모든 회원국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최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그리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뉴욕 증시 추가 하락폭을 막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마켓워치는 유가가 지난 3거래일 연속 무려 9%나 상승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Oil racks up 9% gain over past 3 session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WTI는 2.3% 오른 52.8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유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날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유가 하락에 힘입어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오펙은 올해 원유 수요량이 하루 평균 2,921만 배럴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같은 전망치는 앞서 전망했던 것에 비해 43만 배럴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아직 원유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최근 유가 하락이 올 하반기 수요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와 함께 비오펙 산유국들의 하루 생산량도 하루 42만 배럴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WTI는 7% 올랐고 브렌트유는 9%나 상승했는데요. 제프리 그로스맨 BRG 브로커리지 회장은 유가가 바닥을 쳤다는 이론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의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수 내 구성 종목들은 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개별 종목들 마감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개별 종목 관련된 외신 소식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6개 종목 내렸고요. 4개 종목만이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내렸던 쪽은 소매 판매 종목들이었습니다. 월마트, 머크사, 그리고 맥도날드 포함한 26개 종목 내렸고요. 캐터필러 등 기계주 좋았습니다. 또 쉐브론 텍사코, 엑소모빌 등 에너지주 포함한 4종목이 올랐습니다. 하락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날은 소매 판매 관련 종목들이 모두 부진했었는데요. 월마트와 맥도날드가 각각 1% 이상의 약세 흐름 나타났었고요. 카드사도 좋지 못했습니다. 트래블러스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모두 내림 시세가 이어졌었고 보험업종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1% 이상의 하락 시세였습니다. 상승한 쪽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 반등 있었는데요.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실리면서 에너지 종목들 쉐보론 텍사코와 엑소모빌 모두 강보합권 시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섹터 내 대형주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반등으로 인해서 에너지주를 제외한 전업종이 밀렸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날 가장 흐름 좋지 못했던 섹터가 바로 최근에 고점에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유틸리티 섹터입니다. 1% 이상의 하락 시세가 이어졌었고요. 또 헬스케어 종목 섹터들도 크게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소매 판매, 금융, 반도체, 산업재까지 일제히 밀렸습니다.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가 이날 크게 밀렸습니다. S&P 500 지수 내에서 두 번째로 낙폭을 크게 형성됐는데요. 증권사 JP 모건 체이스가 알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낮춰잡고 목표가도 낮춰잡았습니다. 앞으로 펀더멘털 악화 등 하향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5.5% 장중 저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흐름이 나타났고요. 15달러 6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내에서 또 큰 폭으로 밀렸던 맥도날드 보시겠는데요.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1월 매출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좀 저조한 기록을 발표하게 되면서 실망 매물 쏟아졌습니다. 1.35% 밀리면서 92달러 7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실적 시즌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날도 개별 종목들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 등락이 다소 엇갈렸습니다. 에너지주의 선방만이 지수의 낙폭을 제한적으로 밀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특징주들 다시 한번 외신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글로벌 매출 또한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USA Today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McDonald's global sales slide continu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투데이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1월 글로벌 매출이 1.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2% 감소보다도 악화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나라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이 중국 내 매출이 크게 부진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매출은 0.4%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예상치보다 0.1%포인트 오르는 모습이 보였고요.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의 매출은 무려 12.6%나 감소했습니다. 이 중국 내에서 썩은 고기 파문의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 이 유럽 내 매출은 0.5%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0.5% 하락보다 개선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서 맥도날드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돈 톰슨 최고 경영자를 경질하고 후임의 스티브 이스터브룩을 수석 부사장 겸 최고 브랜드 책임자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맥도날드의 주가는 1.3%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의 주가가 이날 급락했습니다. 증권사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파이낸셜 포스트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lcoa downgraded at JP Morgan. 현지 시간으로 어제 파이낸셜 포스트에 따르면 JP모건은 알코아의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골드만삭스는 이와 함께 JP모건은 알코아의 목표 주가 역시 기존의 $20에서 18.5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JP모건은 알루미늄 업계의 펀더멘탈이 전반적으로 약해졌고 또 미국 제품의 프리미엄도 약해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JP모건은 최근 알코아가 비용 절감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또한 업계 전반적인 상황이 부진하고 미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또한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알코아의 주가는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는 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라서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 역시 그리스 악재에 대해서 좀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채무 협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 시세가 이어졌는데요. 주요국 증시 확인하겠습니다. 런던 푸치백 지수가 이날 0.24%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비교적 낙폭이 컸는데요. 1.7% 밀렸고 프랑스 카크 지수는 0.85% 밀리면서 4,650포인트 선까지 밀렸습니다. 상품 시장 이어서 점검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앞서 들으신 것처럼 반등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시세가 이어지는데요. 미국의 산유량 감소와 미국 시장에 있어서 소비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사흘 연속 유가 상승세 이어졌고요.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2% 이상 오르면서 $52 86센트까지 올라섰습니다. 금값도 올랐습니다. 그리스의 그렉시트 우려감과 더불어서 중국의 무역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글로벌 경기 우려감에 안전자산인 금값의 매수세가 쏠렸고요. 온스당 0.6% 오르면서 $1,241 50센트까지 올라섰습니다. 곡물 가격 다소 엇갈렸는데요. 옥수수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부셸당 1.4% 오르면서 $3 91센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반도체 종목들이 좋지 못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가깝게 밀리면서 665포인트 선까지 밀렸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는 7% 이상 올라섰고 18.62포인트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이날도 추가적으로 5포인트 밀렸습니다. 554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끝으로 외환 채권 시장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호조를 기록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에 힘이 실렸고요. 장 초반부터 원달러 환율 급등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장중에 1,1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수출 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승폭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5원 20전 오른 1,094원 90전에 거래 마쳤고요. 6개국 통화 가치 대비 달러 흐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01%의 소폭 오르면서 94.66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95%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정말 왔다 갔다 하죠. 어제 영하 12도, 13도까지 떨어졌던 아침 기온 서울 날씨가 오늘은 영하 1.1도, 어제보다 한 12도 정도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어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길은 좀 많이 좀 녹은 모습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곳곳에 좀 빙판길 니까요. 출근길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후부터는 좀 많이 풀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좀 따뜻한 날씨 기대를 하면서 출근길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여기서 1부 순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